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느새 2월이 끝나가는 줍니다. 이제 오늘 내일만 하면 2월이 끝나네요. 네, 2월은 날짜가 너무 짧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3월 1일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만 하고 나면 또 3일간의 연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간을 지나게 되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간 이제 선물과 옵션 포지션을 쌓아오는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이 어느 의도를 가질지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보여주는 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텐데, 어제 한국장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해외장에서는 멋진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는 근데 사실 한국장뿐만 아니고 아시아장이 전체적으로 다 약세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이나 A50 지수 같은 경우에도 3%나 빠졌고요. 상해 종합도 거의 2% 빠졌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초강세장을 이어가던 와중에 마이너스 1.6% 정도 꺾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마이너스 3%대는 없는데 한국의 코스닥은 마이너스 3.2%를 기록하면서 최근 일봉상 만들어 오고 있던 큰 박스권의 하단 지지선을 부셔뜨리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심리도 굉장히 극대화가 되고, 그래서 소통방 통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게 맞다. 근데 뭐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전략대로 이제 대응하자, 이렇게 다독이는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그래도 해외장에서 멋진 반등세가 나와주고, 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선물이라든가 현물 쪽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좀 잡아주지는 않을까, 뭐 좀 개파락이 더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선을 잡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해외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아시아장과 유럽 미국장이 완전 반전돼서 흐름을 보여준 덕택에 일단 오늘 오전에는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강세장을 보여주겠네요. 어제 낙폭을 다 회복할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지만, 일단은 장 흐름상이나 아니면 추세, 자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가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그래서 갭이 너무 좀 크게 뜬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미지근듯하게 쭉쭉 하루 종일 밀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오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제 아픔을 뒤로하고 오늘은 회복장이 멋지게 나와주길 좋은 여건이 마련됐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국장이 열려있는 시점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내려 꽂고 있었는데 정말 귀신같이 한국장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 이 친구들이 상향을 만들더니 결국은 이렇게 멋진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장중에 얘들이 이제 유럽장이 끝나는 시점쯤 됐을 때는 미국장도 강하게 아래로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은 쭉쭉쭉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가 돼서, 일단 바통을 이어받는 아시아장 입장에서는 어제 강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장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포지션을 그럼 이제 바닥 잡혔으니까 지금 이제 물 타고 다 때려 넣자,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타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금 현금을 만들어 놓은 자금들을 추가로 넣어서 보유 종목들의 평단을 관리를 하고 다시 전략을 짜간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반등 장세에서 멋지게 내 종목이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즐겁게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상이라든가 추세상으로 그리고 나온 뉴스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흐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응 전략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 유럽장이 아시아장 이런 초약세장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면서도 이렇게 강세장으로 완전 대반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된 데는 아무래도 강한 뉴스가 하나 뒷받침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염려하고 있었던 부분이 미국이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 압박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보긴 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쪽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어제 그런 부분을 이틀 연속해서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의해서 좀 리스크를 희석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국채금리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 이제 기준금리까지 상승해야 될 영향까지는 고려를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살려내고 경기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뒷받침된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발언했다 보니까 앞으로 초장기 저금리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기조가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던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폭을 좀 제동을 걸어주면서 다시금 증권시장이나 투자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 2023년까지는 지금의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FED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투자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 이어오고 있었던 장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꺾고 제한하면서 다시 좀 꺾어 내려오는 흐름이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가파르게 좀 꺾여 내려가줬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들 때문에 심장이 떨려 죽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최근에 계속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은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 반등과 이런 이제 좀 변동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변곡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 시장으로 다시금 화랑이 돌아올 수 있는 흐름대로 이 녀석은 꺾어 내려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좀 중요한 뉴스 몇 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계속 시끌시끌하죠. 가덕도 법안,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좀 대규모 토목공사, 이제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건, 그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제 국가의 기반 인프라로 인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검토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추진해온 대규모 토목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전 해체. 원전을 짓는 것도 큰 돈이 들지만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 관련된 부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시끄러운 내용이 많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이제 통일철도 개념으로 해서 이제 철도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부각되고, 도로를 깐다 해서 이제 도로 인프라 관련된 부분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그 부분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조금 컨셉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토목공사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부분이 집권 여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토목공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원전을 해체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도 그렇고 초대규모의 토목공사 건인데, 이게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를 완전 무시하고 그저 밀어붙이는 형태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권 여당이 완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밀어붙이면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정쟁을 하고 있는 다른 당파 싸움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당파 싸움을 떠나서요, 이거는 여야 어느 정권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됐든 간에 항상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항상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자, 일단 뭐 이런 신공항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많이 날라갔어요.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재미를 보신 분들도 이미 많으실 텐데, 주식적인 부분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우리는 조금 우리 기초 상식으로서 이거 좀 생각하면 좋은데,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대규모로 국토에서 기반 인프라를 변경하는 이런 큰 사업이 진행될 때는 당연히 굉장히 큰 이권이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당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사업 주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아름아름 그리고 공공연히
부분이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리베이트가 오가간다던가 검은 돈이 움직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타당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전 해체, 가덕도 신공항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이제 정당성을 잃어가면서도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 이거는 차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번 정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여와 야를 떠나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한국의 국민으로서 이런 것들은 좀 주시하고 보고 있으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 표현할 일이 있으면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점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조금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자, 다른 뉴스들은 이런 부분들. 자, 인구, 한국의 이제 저출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 온 게 너무 오래돼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2020년 인구 이제 출산율 감소까지 더했을 때는 인구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출산율이 줄어들긴 해도 사망자 대비해서 출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세에 있었는데 첫 자연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거.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년, 50년 뒤를 봤을 때는 한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머뭇거림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다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30대 후반에 들어오고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이를 키운다는 거에서 엄두가 크게 나지가 않는 좀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오죽하겠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좀 와닿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장기적으로 해소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율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제 활동에서도 굉장히 이제 화랑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과도 굉장히 많이 엮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풀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권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당파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당이 잘했다, 무슨 어디 정치권이 잘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조금 이제 혜택을 본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인구 감소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지금 유아 아동 용품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오히려 더 초활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데이터들도 많아요. 오히려 이제 하나만 낳아 키우니까 아니면 정말 소수만 키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이런 분위기가 돼서 오히려 조금 저렴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프리미엄 브랜드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아기나 이런 이제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화랑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전략을 짜보는 것도 장기 투자 플랜을 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뉴스죠. 네, 세계 TV 매출의 절반이 한국 기업이고 전 세계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LG전자. 네, 한국의 삼성과 LG는 정말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프리미엄 가전시장, 프리미엄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압도적인 비율로 한국이 과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4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인 31%를 달성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달성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OLED TV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한 22%대 매출 상승을 이어가면서 전체 시장을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시장 프리미엄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이 전 세계의 45%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굉장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TV 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해서 초활황을 이어간다라고 해주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좀 침체기를 걸어왔었던 한국의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쪽에 화랑을 불어넣는 또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상승장이 만들어지면서 디스플레이 주식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사실 산업 전반에는 그렇게 훈풍이 불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 굉장히 좀 좋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 부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품주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잘 꼽아서 장기 포트에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내일로 다가오는 이제 백신 접종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첫 백신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관련 물량이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출하가 시작돼서 내일부로 해서 이제 실제 접종이 시작되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이제 수송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내일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일정이 별탈 없이 문제없이 진행됐고 또 코로나 극복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논란도 많고 이야기도 많지만 이제 아스트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3월 빠르면 3월 초 아니면 정말 빠르면 이제 뭐 당장 이번 주부터 뭐 접종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제 모든 승인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선택지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고 화이자까지 넓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달이 사랑하는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뿐만 아니고 화이자 백신의 유통 부분도 맡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이제 이미 지난 1월에 뉴스 기사도 나왔었는데 화이자 백신도 결국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거쳐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SK 케미칼 백신과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주요 뉴스와 지수 상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좀 주요 종목들 중에 우리가 꼭 하나 참고하면 좋은 종목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지수 반등세를 이제 해외장에서 만들 때도 그렇고 최근에 해외장들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느 섹터가 가장 강세를 보였냐라고 꼽아보게 된다면 단연코 에너지와 항공입니다. 특히 미국장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상단 구간에서 최상단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이제 흥구석유라던가 아니면 이제 수달이 매매 중인 이제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꼽을 수 있죠. 그리고 좀 금호석유라던가 이런 지금 회사 인수 관련된 분쟁이 엮여 있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석유 종목들 한국장에서는 크게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가주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구석유, SH 에너지화학 둘 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시아나항공의 유일한 투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회사 도산 부분에서는 사실 걱정할 부분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코로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가파르게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를 만들어낸 것 비해서 사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재미를 그렇게 많이 본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직접적인 이슈까지 붙어있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참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항공주가 오르니까 잡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도산에 대한 위험이 없고 화물 운임 상승 그리고 화물 운임량을 늘리다 보니까 화물 운송량 쪽으로 이제 여객 사람을 수송하는 이제 여객량보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조금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흑자를 기록한다는가 이런 사업적인 굉장히 좋은 부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장기 가치로 주로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인수한다라는 재밌는 이슈까지 붙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4,000원 밑으로 오고 나서 이런 부분을 언급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기 가치주로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뭐 주봉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10%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해서 물량을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물량을 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목표로 잡는 구간은 24,000, 28,000 전 고점 구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서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큰 구간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당분간 지켜보시면서 예전에 안트로젠 우리가 물량을 쌓아갔던 것처럼 10%가 빠질 때마다 물량 계속 쌓는다 생각해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화답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